1화 30년 전 1995년 여름밤 저녁 노을이 지는 야시장 20대 중반의 젊은 36세 김도현과 34세 이수진이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 앉아 있다. 낡은 옷차림이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하다. 밝게 웃으며 도연아 이거 봐. 떡볶이 양 엄청 많지? 웃으며 사장님이 서비스로 더 주셨어. 우리 자주 오니까. 떡볶이를 집어 도연 입에 넣어주며 자, 먹어봐. 오늘 떡이 정말 쫄깃해. 씹으며 맛있다. 근데 수진아, 너도 먹어야지. 나 배불러. 너 많이 먹어. 요즘 일 때문에 힘들잖아. 수진의 손을 잡으며 힘들지 않아. 너랑 함께니까. 그리고 있잖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응. 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결혼하고 보육원 하나 만들자. 눈이 반짝이며 보육원? 응. 내가 항상 하고 싶다고 했잖아. 부모 없는 아이들 돕고 싶다고. 감동하며 도연아 정말 당연하지. 나랑 너 우리 둘이 함께 만드는 거야. 꼭 그렇게 하자. 눈물 글썽이며 웃음 좋아. 약속이다.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웃는다. 따뜻한 여름밤의 추억. 3개월 후 비 오는 밤거리. 빗속에서 우산 없이 서 있는 수진. 맞은편에 정장 차림의 도연이 고급 우산을 쓰고 서 있다. 둘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진다.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이야, 도연아? 고개를 돌리며 미안해, 수진아. 나 결혼하기로 했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힘겹게 상대방이 대기업 회장 딸이야. 이 결혼하면 내 사업이 살아날 수 있어. 눈물 흘리며 그게 중요해. 우리 사랑은? 우리 꿈은? 주먹을 쥐며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수진아. 현실이 그래. 비에 젖으며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 쓸쓸히 웃으며 알았어. 가. 그리고 행복해, 도연아. 수진아. 손을 저으며 가라고. 제발. 도연이 천천히 돌아선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서지만 결국 뒤돌아보지 못하고 빗속으로 사라진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운다. 현재 2025년 66세가 된 김도연 회장. 57층 고급 오피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진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태블릿.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다. 2화 반대. 현재 도연 회장실 낮. 노크 소리.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준호가 들어온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지만 표정이 진지하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자를 돌리며 앉아라.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표정하게 누구냐? 윤서아라고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끼어들며 마트 직원? 잠시 침묵. 집안은? 침묵. 날카롭게 물었다. 집안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짧은 침묵. 도연의 표정이 굳어진다. 차갑게 안 돼. 아버지. 손을 저으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나? 목소리 높이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벌떡 일어서며 시대가 바뀌어도
가문의 격은 안 바뀐다. 눈물 글썽이며 저는 서아 없이는 못 삽니다. 냉정하게 그럼 넌 집안을 버릴 셈이냐? 떨리는 목소리로 왜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판단하십니까? 만날 필요 없어. 보육원 출신의 마트 직원, 더 이상 뭘 봐야 하나? 주먹 쥐며 아버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십니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호가 분한 표정으로 사진 한 장을 책상에 놓고 나간다. 문 닫히는 소리. 도현 혼자 남는다. 도현 책상 위 사진을 집어든다. 사진 속에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밝게 웃는 서아. 도현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혼잣말로 보육원 출신 마트 직원. 서랍을 열고 가장 안쪽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낸다. 30년 전 젊은 자신과 수진이 웃고 있는 사진. 사진을 어루만지며 수진아 미안해. 잠시 침묵. 그의 눈가가 붉어진다. 전화벨 소리. 도연이 받는다. 차갑게 강비서. 회장님, 내일 오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정 다 취소해. 네. 회장님, 중요한 미팅이. 단호하게 일주일치 일정 전부 취소. 내가 직접 확인할 게 있어. 무엇을 확인하시려고? 서아 사진을 보며 사람을. 전화를 끊는다. 도연은 서아의 사진과 수진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본다. 3화 첫 관찰. 월요일 아침 새벽 5시 30분 서아의 집 앞. 낡은 다세대 주택 앞. 고급 세단 안에서 평범한 점퍼와 청바지 차림의 도연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조수석의 강비서.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창밖을 보며 서류로는 사람을 알 수 없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하지만 도련님이 아시면 준호는 모르게 해. 이건 나와 저 여자 사이의 문제야. 건물 현관문이 열리고 서아가 나온다. 깔끔한 코트에 가방을 맨 모습. 피곤해 보이지만 표정은 밝다. 눈을 가늘게 뜨며 저 애가. 네, 윤서아 씨 맞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린다. 거리 두고 따라가. 네, 회장님. 서아의 출근길. 서아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한다. 멀찍이 따라가는 도연. 서아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걷는다. 지하철역 앞 노점상 할머니. 역 입구에 작은 리어카를 끌고 온 70대 할머니. 김밥, 삼각김밥 등을 파는 노점. 서아가 할머니에게 다가간다. 밝게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기쁘게 아이고 우리 서아 왔네. 오늘도 추운데 고생이야. 할머니가 더 추우시잖아요. 아침 드셨어요? 손살에 치며 그래야지 뭐. 그런데 서아야. 김밥을 집으며 김밥 2개 주세요. 하나는 할머니 드시는 거예요. 난처해하며 아이고 매일 이러면 내가 미안해서. 돈을 내며 제가 할머니 덕분에 출근길이 즐거워요. 할머니 보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되거든요. 눈시울 붉히며 서아야, 넌 참 착하다. 웃으며 할머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 먼저 갈게요. 서아가 김밥 하나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간다. 도현 멀리서 지켜보다가 노점 근처로 다가간 도현. 할머니가 서아가 준 김밥을 소중히 들여다보며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본다. 혼잣말로 저 아가씨 덕분에 내가 버틴다.
하늘이 준 선물이야.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다. 회상 30년 전 젊은 도연이 공사장에서 일하다 지쳐 쓰러질 듯한 모습. 수진이 도시락을 들고 찾아온다. 도시락을 내밀며 도연아 먹어. 내가 만들었어. 피곤하게 너도 먹어야지. 나 먹었어. 너 먹어. 배에서 소리, 거짓말.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들렸어. 웃으며 그럼 반반. 도시락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 먹는 두 사람. 현재로 도연이 멍하니 서 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작게 중얼거리며 똑같네. 사화, 근무 중 관찰, 월요일 오전, 대형마트의 과일 코너. 넓은 마트 내부. 과일 코너에서 서아가 사과를 정리하고 있다. 도연은 손님으로 위장해 멀리서 카트를 끌며 관찰한다. 첫 번째 상황, 오전 10시. 70대 할아버지 손님이 사과를 고르시다가 실수로 떨어뜨린다. 사과 여러 개가 바닥에 굴러간다. 마트 직원이 얘기한다. 인상 쓰며 아이고, 이거 다 멍들었잖아요. 당황하며 미안합니다. 손이 떨려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품 가치가. 서아가 뛰어온다. 밝게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서아 씨, 이거. 할아버지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할아버지?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사과를 주우며 아니에요. 사과가 너무 위에 있었나 봐요. 제가 새 걸로 골라드릴게요. 서아가 멀쩡한 사과를 골라 비닐봉투에 담아드린다. 여기요,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봉투에 잘 담아드렸어요. 감동하며 고맙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가신 후 직원이 다가온다. 작은 목소리로 서아야, 저 사과들 어떻게 할 거야? 멍든 사과를 들며 제가 살게요. 또,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야. 웃으며 괜찮아요. 저 먹을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던 도연.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다. 표정이 복잡하다. 혼잣말 저렇게 손해보면서 오전 11시 과장과의 마찰. 40대 박 과장이 서아에게 다가온다. 인상이 날카롭다. 윤서아. 돌아보며 네, 과장님. 또 내 돈으로 처리했다며? 실적이 안 잡히는 거 모르나? 과장님, 그분이 실수하신 건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짜증스럽게 그게 장사야.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월급 깎일 거 알지? 매번 이러면 나도 모른다? 고개 숙이며 상관없습니다. 한숨 쉬며 에휴 답답해. 착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박 과장이 가고 서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선다. 입술을 깨물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는다. 점심시간 오후 1시. 휴게실. 동료들이 식사하러 나가는 중. 서아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미소 지으며 언니 먼저 가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또, 너 요즘 밥 제때 먹기는 해? 걱정 마요. 잘 먹고 있어요. 동료들이 나간다. 서아는 과일 코너로 돌아간다. 30분 후. 휠체어를 탄 50대 여성 고객이 과일 코너에 온다. 서아가 반갑게 맞이한다. 김 선생님, 오셨어요. 밝게, 서아 씨, 오늘도 부탁해요. 당연하죠.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서아가 1시간 동안 과일 하나하나를 손에 들어 보여주고 설명한다.
도연은 멀리서 계속 관찰한다. 감사하며 서아 씨 덕분에 장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 제가 더 즐거워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오실 거죠? 당연하죠. 도연의 관찰, 오후 3시. 멀리서 계속 지켜보던 도연. 강 비서가 전화한다. 회장님, 오후 미팅이. 전화를 보지 않고 다 취소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끊으며 오늘은 여기 있을 거야. 오후 4시 아이와 엄마. 6세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과일 코너에 온다. 아이가 딸기 팩을 만지작거리다 떨어뜨린다. 딸기가 바닥에 쏟아진다. 깜짝 놀라며 아이고, 죄송해요. 엄마가 황급히 지갑을 꺼낸다. 하지만 표정이 난처하다. 돈이 부족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예요? 서아가 빠르게 다가온다.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사야죠. 딸기를 주우며 조금 눌린 것뿐이에요. 저희가 진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아이에게 웃으며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 아이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머리 쓰다듬으며 괜찮아. 우리 다음엔 같이 조심하자. 응? 고개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간다. 서아는 눌린 딸기를 들고 직원 휴게실로 향한다. 직원 휴게실. 서아가 계산대에서 자기 돈으로 딸기를 계산한다. 안타깝게 서아야 또 이번 달 벌써 얼마야? 웃으며 제가 먹을 거예요. 딸기 좋아하거든요. 도현 차 안에서 모든 걸 지켜본 도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쉰다. 혼잣말, 저렇게 살면 남는 게 뭐가 있나? 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진다.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 서아의 근무가 끝난다. 하지만 그녀는 재고 정리를 돕는다. 서아야, 그건 내일 해도 돼. 빨리 가. 정리하며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선배님 먼저 가세요. 너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웃으며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성격이에요. 도현 마트를 나서며 차로 돌아가는 도현. 표정이 복잡하다. 강 비서가 조수석에서 기다리고 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한참 침묵 후 나쁜 애는 아니야. 그럼 창밖을 보며 하지만 하루로 판단할 순 없어. 사람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해. 내일도 오시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며 일주일은 봐야 해. 정확하게. 차가 출발한다. 5화 두 번째 관찰 화요일 저녁 편의점 밤 9시. 서아가 마트 퇴근 후 편의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일하는 모습. 도연은 편의점 건너편 카페에 앉아 창문 너머로 관찰한다. 옆에 앉아 회장님, 윤서아 씨가 이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며 이중 근무? 네. 마트 근무 후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미간 찌푸리며 왜? 조사 결과 보육원 후원금과 같은 보육원 출신 대학생 학비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침묵. 편의점 내부. 서아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한다. 피곤해 보이지만 표정은 여전히 밝다. 밤 10시 30분 취객 등장. 50대 취객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온다. 큰 소리로 야, 여기 담배 있어? 침착하게 네, 어떤 담배 찾으세요? 가까이 다가오며 야,
너 예쁘네. 몇 살이야? 미소 지으며 담배 먼저 고르세요, 손님. 팔을 뻗으며 야, 나랑 한잔 할래? 단호하게 손님, 지금 영업 방해하시는 거예요. 담배 사실 거면 사시고 아니면 나가주세요. 화내며 뭐? 인연이. 도연이 카페에서 벌떡 일어난다. 하지만 강비서가 막는다. 작게 회장님 잠깐만요. 편의점 내부 계속. 서아가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낸다. 경찰 부를게요, 손님. 주춤하며 A씨. 취객이 비틀거리며 나간다. 서아는 잠시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쉰다. 밤 11시 노숙자 방문. 60대 노숙자가 편의점에 들어온다. 옷이 낡고 더럽다. 컵라면 코너를 서성인다. 라면을 집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한다. 서아가 다가간다. 부드럽게 어르신 뭐 찾으세요? 노숙자가 움찔하며 아니 그냥. 노숙자가 주머니를 뒤지지만 동전 몇 개뿐이다. 라면을 다시 내려놓고 나가려 한다. 잠깐만요, 어르신. 서아가 라면을 들고 계산대로 간다. 자기 돈으로 계산한다. 라면을 건네며 여기요. 제가 드릴게요. 노숙자가 놀라며 아니, 괜찮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주며 밖이 추우니까 여기서 드세요. 저기 테이블 있어요. 노숙자가 눈물 글썽이며 고맙습니다. 정말. 미소 지으며 천천히 드세요. 도현 카페에서 모든 걸 지켜본 도현. 눈가가 붉어진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 애가 회장님. 고개 돌리며 30년 전 수진이가 생각나. 회상 30년 전 겨울. 추운 겨울밤. 젊은 도연이 거리에서 떨고 있다. 일거리가 없어 며칠째 굶은 상태. 수진이 빵 봉지를 들고 나타난다. 다가오며 도연아, 여기 있었구나. 힘없이 수진아. 빵을 건네며 빨리 먹어. 얼어 죽겠다. 빵을 보며 너도 먹어야지. 웃으며 나 먹었어. 너 먹어. 눈물 글썽이며 미안해. 머리 쓰다듬으며 미안할 거 없어. 우리 함께 이겨내면 돼. 현재로. 도연이 눈물을 닦는다. 작게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6화 세 번째 관찰. 수요일 오전 마트 휴게실. 도연이 손님으로 위장해 마트 카페 코너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휴게실 근처라 직원들의 대화가 들린다. 휴게실 서아와 동료들. 서아가 동료들과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대화한다. 동료가 걱정스럽게 서아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웃으며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건강 망가진다.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괜찮아요. 보육원 후원하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진지하게, 언니, 저 보육원에서 자랐잖아요. 알지.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한숨 쉬며, 넌 착하다 못해 바보 같아. 밝게 웃으며 바보면 어때요? 저 행복한걸요. 어이없다는 듯 저렇게 웃고 있네, 진짜. 도현 카페 코너에서 커피 잔을 든 손이 떨린다. 서아의 말이 가슴에 박힌다. 중얼거리며 받은 만큼 돌려준다. 회상 30년 전. 젊은 도연과 수진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도연아,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해. 웃으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나도 어렸을 때 많은 도움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보육사가 된 거야. 넌 정말 착해. 고개 저으며 착한 게 아니야. 그게 사람다운 거지. 현재로 도연이 눈을 감는다. 숨을 깊게 들이쉰다. 7화 네 번째 관찰 목요일 오후 마트 갑질 사건 오후 2시 VIP 고객 불만 박 과장이 서아를 급하게 부른다. 윤서아, 이리 와봐. 다가가며 네, 과장님. 서류를 내밀며 이거 내가 포장한 과일 맞지? 확인하며 네, 제가 했는데요. VIP 고객이 과일이 상했다고 난리야. 놀라며 과장님, 저 분명히 상태 확인하고 끼어들며 변명하지 마. 당장 가서 사과하고 환불해줘. 하지만 날카롭게 내 월급에서 깎을 거야. 알겠어? 입술 깨물며 알겠습니다. VIP 고객 응대실 50대 여성 VIP 고객이 불쾌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테이블에 명백히 며칠 지나 상한 과일. 정중하게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VIP 고객이 화내며 이게 뭐예요? 돈 받고 이런 걸 팔아요? 과일 확인하며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과일은 구매하신 지 며칠 지난 것 같은데요. 발끈하며 뭐 지금 나보고 거짓말한다는 거야? 아닙니다. 영수증을 확인해 주시면 소리 지르며 영수증은 버렸어. 점장 불러. 점장실. 점장이 서아를 불러들인다. 점장이 짜증스럽게 그냥 환불해줘. 하지만 점장님, 이건 명백히 책상 치며 말 많으면 너 자르는 거 알지? 침묵. VIP는 항상 오라. 알겠어? 고개 숙이며 네. 복도 서아 혼자. 서아가 화장실로 들어간다. 잠시 후 세면대에서 눈물을 훔친다. 하지만 금방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본다. 거울 속 자신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억지로 미소를 지어본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다. 휴게실. 동료가 다가온다. 서아야, 괜찮아? 밝게 웃으며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너 왜 항상 참아? 내 잘못도 아닌데. 진심으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뭐, 저 같은 사람 뽑아주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고아에 경력도 별로 없고, 안타깝게 서아야. 손 흔들며 괜찮아요, 언니. 정말로. 도현 멀리서 지켜보다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도현. 차에 타자마자 눈을 감는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나 평생 잘못 살아왔어. 놀라며 회장님? 눈물 흘리며 저 애가 저렇게 당하면서도 감사하다고. 회상 30년 전 젊은 도연이 사업 초기 갑질을 당하는 장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그때 수진이 달려와 도연을 일으켜 세운다. 울며 도연아 일어나.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주먹 쥐며 하지만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절대 이런 사람 되지 마. 약속해. 현재로. 도연이 얼굴을 감싼다. 어깨가 떨린다. 흐느끼며 나는 내가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됐어. 8화 5번째 관찰 금요일 오전 병원. 병원 앞. 서아가 마트 출근 전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 도연이 차 안에서 지켜본다.
강비서에게 저 애가 왜 병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강비서가 돌아온다. 회장님, 윤서아 씨는 3년 전부터 골수 기증 등록을 하고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눈이 커지며 골수 기증? 네. 매달 건강 검진을 받으며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럼 언제든 연락 오면 기증하러 가는 겁니다. 병원 내부 창문 너머로 보임. 서아가 체열하는 모습. 의사와 대화한다. 차 안. 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떨리는 목소리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회장님, 눈물 흘리며 내가 뭘 본 거지 대체. 구하 결정적 관찰. 토요일 오전 보육원. 오전 10시 소망 보육원 앞. 소망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서아가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간다. 도연이 멀리서 따라간다. 보육원 마당. 아이들이 뛰어나와 서아를 반긴다. 서아 언니, 언니 왔다? 환하게 웃으며 애들아, 잘 지냈어? 서아에게 매달리며 언니, 나 이번 시험 100점 맞았어. 아이를 안아 올리며 우와, 진짜? 대단한데? 언니, 나도 봐줘. 도현 멀리서 지켜본다. 아이들과 웃으며 놀아주는 서아. 보육원 내부 공부방. 서아가 아이들 숙제를 봐준다. 서아에게 언니, 나도 언니처럼 멋진 어른 될 수 있어? 진지하게 당연하지. 언니도 너희처럼 여기서 자랐는걸. 진짜? 고개 끄덕이며 응.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언니, 부모님 없어서 힘들지 않았어? 잠시 침묵 후 힘들었지. 많이. 하지만 서아가 보육원을 둘러본다. 여기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내 가족이었어. 너희도 그럴 거야. 원장실 앞 복도. 서아가 원장실 문을 두드린다. 원장님 들어가도 돼요? 그래, 서아야. 들어와. 서아가 들어간다. 도연은 복도에 남아 문틈으로 엿본다. 원장실 내부. 64세의 이수진 원장. 서아를 반갑게 맞는다. 따뜻하게 서아야, 또 왔구나. 봉투를 내밀며 원장님, 이번 달 후원금이요. 봉투를 받으며 서아야, 내가 힘든 거 다 알아. 괜찮아요, 원장님. 안타깝게 이중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어. 몸 상하겠다. 미소 지으며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시울 붉히며 서아야, 넌 정말 착하구나. 손잡으며 원장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사람이라고. 복도 도연.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사람.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몸이 굳는다. 중얼거리며 그 말. 30년 전 수진이 자신에게 했던 바로 그 말. 도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소리 없이 울며 수진아. 원장실 수진이 나온다. 문을 열고 나온 수진. 복도에 주저앉은 남자를 발견한다. 놀라며 손님 괜찮으세요? 도연이 고개를 든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얼어붙으며 도연 씨?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아. 30년 만에 재회. 긴 침묵. 평정 찾으며 오랜만이네요. 일어서며 너 여기서. 고개 끄덕이며 네. 우리가 꿈꾸던 일하고 있어요. 혼자이긴 하지만 목이 메며 미안해. 쓸쓸히 웃으며 이제 와서 사과는
하지만 잘 지내셨죠? 고개 저으며 아니 전혀. 원장실 안. 수진이 도연을 원장실로 안내한다. 서아는 이미 나간 상태. 차를 따르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힘겹게 내 아들이 여기 출신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어. 놀라며 서아 고개 끄덕이며 그래. 조용히 그래서 반대하러 오신 건가요? 침묵. 쓸쓸히 역시 변하지 않으셨네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개 저으며 아니야. 틀렸어. 내가 완전히 틀렸어. 의아하게 무슨. 눈물 글썽이며 일주일 동안 저 애를 지켜봤어. 놀라며 서아를 고개 끄덕이며 그리고 알았어. 내가 평생 잃어버리고 살아온 게 뭔지. 도연의 고백. 수진아, 넌 기억하니? 우리가 했던 약속. 조용히 보육원을 만들자던 약속요? 눈물 흘리며 그래.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너를 버리고 돈을 택했고 체면을 택했지. 눈물 글썽이며 그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고개 저으며 아니야. 나는 선택할 수 있었어. 하지만 겁쟁이였지. 도연 씨. 서아 사진 보며 근데 저 애는 서아는 우리가 꿈꾸던 대로 살고 있어. 고개 끄덕이며 서아는 착한 아이예요. 강하게 착한 게 아니야. 저건 진짜 사람다운 거야. 도연의 결심. 수진아, 늦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서아를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야. 눈이 커지며 정말이세요? 고개 끄덕이며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으며 너와 함께 이 보육원을 키우고 싶어? 30년 늦었지만 눈물 흘리며 도연 씨. 우리 꿈 이제라도 이룰 수 있을까? 울먹이며 바보.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30년의 시간이 녹아내린다. 10화 상견례 준비, 은행 VIP실. 도연이 은행 직원과 마주 앉아 있다. 윤서아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세요. 네, 회장님. 금액은 어떻게? 매월 자동이체로 300만 원씩. 소망 보육원 후원금 명목으로. 알겠습니다. 도연 차 안. 통장을 들고 있는 도연. 강비서가 옆에 앉아 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통장 보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도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미소 지으며 준호는 나보다 훨씬 현명해.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 준호에게 전화. 준호야. 준호 놀라며 아버지, 왜 전화를? 토요일 저녁 7시 한남동 레스토랑으로 와라. 네. 왜요? 서아도 데리고 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럼 아버지가 따뜻하게 정식으로 만나고 싶구나. 우리 며느리를. 울먹이며 아버지. 미소 지으며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는다. 도연의 눈가가 촉촉하다. 11화 상견례. 토요일 저녁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긴장한 서아와 준호가 문 앞에 서 있다. 준호가 서아 손잡으며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미소 지으며 당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문이 열린다. 창가에 서 있던 도연이 천천히 돌아선다. 네이비 정장 차림. 서아가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다. 놀라며 저분은 일주일 내내
자신을 지켜보던 그 사람.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병원에서 서아에게 제 아버지입니다. 김도현.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부드럽게 앉으세요, 서아 씨.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 긴 침묵. 서아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먼저 말문을 열며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고개 들며 알고 있었어요. 놀라며 알았어? 고개 끄덕이며 셋째 날부터 눈치챘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놀라며 서아. 도연을 보며 회장님이 절 시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살았어요. 저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요. 눈물 글썽이며 평소처럼 그래, 바로 그게 문제였어. 의아하게 네. 나는 당신을 무시했소. 고아 출신, 가난한 배경, 마트 직원. 서아의 눈가가 붉어진다. 준호가 서아 손을 꼭 잡는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당신을 보며 깨달았어. 내가 평생 잘못 살아왔다는 걸. 놀라며 아버지. 계속하며 나도 원래는 가난했소. 30년 전 나를 사랑해준 여자가 있었지. 그 여자는 당신처럼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 조용히 듣는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버리고 돈을 택했소. 가문을 택했지. 놀라며 아버지, 그런 일이. 눈물 흘리며 그리고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지. 진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눈물 글썽이며 회장님. 서아를 보며 그런데 당신을 보니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게 보였소. 통장을 꺼내는 도연. 도연이 테이블 위에 통장을 놓는다. 이거 받아주시오. 통장 보며 이게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이요. 매월 보육원 후원금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요. 놀라며 회장님, 이건 너무 당신이 하고 싶어 하던 일이잖소. 이제 혼자 하지 말고. 도연이 준호의 손도 잡는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하겠소. 눈물 흘리며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소망보육원 원장님 아시오? 눈물 닦으며 네,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조용히 그분이 나의 30년 전 첫사랑이요. 깜짝 놀라며 네. 놀라며 아버지. 미소 지으며 당신을 보며 그분 생각이 많이 났소. 그래서 알았지. 울먹이며 뭘. 이게 운명이라는 걸. 30년 전에 내가 놓쳤던 것들을 이제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서아에게 다가간다. 윤서아 씨. 일어서며 네, 회장님. 두 손으로 서아 손을 잡으며 우리 며느리 되어 주시오. 눈물 흘리며 회장님. 눈물 흘리며 아버지라고 불러주시오. 이제 우리 딸이니까. 소리내어 울며 아버님. 도연이 서아를 꼭 안는다. 따뜻한 포옹. 눈물 흘리며 두 사람을 본다. 세 사람이 함께 앉는다. 가족이 되는 순간. 12화 3개월 후 결혼식 날.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 거울을 보며 긴장한 표정. 노크 소리. 문이 열리고 수진 원장이 들어온다. 감동하며 서아야, 정말 아름답구나. 돌아서며 원장님. 두 사람이 포옹한다. 눈물 글썽이며 행복하렴 서아야. 울먹이며 원장님 덕분이에요.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고개 저으며 아니야. 내가 잘 자라준 거야. 넌 항상 착한 아이였어. 원장님,
손잡으며 이제 행복만 하자. 알았지? 고개 끄덕이며 네. 웅장한 결혼식장. 하객들이 가득하다. 버질로드 입구에 도연과 서아가 서 있다. 도연이 신부 아버지 역할.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님, 제가 떨려요. 팔 내밀며 내가 있잖아, 딸. 눈물 글썽이며 팔 끼며 네 아버지. 음악이 시작된다. 두 사람이 천천히 버질로드를 걷는다. 30년 전 나는 사랑을 버렸습니다. 돈과 명예를 택했죠. 준호가 제단 앞에서 미소 지으며 기다린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가문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도연이 서아의 손을 준호에게 건넨다. 준호에게 잘 부탁한다, 아들. 눈물 흘리며 네 아버지. 식이 진행되고 도연이 마이크를 잡는다. 하객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진다. 저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가문의 격, 집안 배경, 재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준호와 서아가 손을 잡고 아버지를 본다. 눈물 글썽이며 하지만 제 며느리가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진다. 서아를 보며 고맙습니다, 딸. 내 인생을 바꿔줘서. 서아가 눈물을 흘린다. 준호가 서아를 안아준다. 결혼식 후 보육원 방문. 신혼부부 준호와 서아, 그리고 도연과 수진이 함께 소망보육원을 방문한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반긴다. 서아 언니, 예쁘다.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아이들을 안으며 애들아. 네 사람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본다. 도연과 수진이 손을 잡는다. 30년 만에 화해. 조용히 도연 씨, 우리 꿈을 이룬 거죠? 고개 끄덕이며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미소 지으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행복이 뭐냐고. 준호와 서아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저는 평생 돈으로 행복을 사려 했습니다. 도연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서아가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는다. 바로 진심입니다. 해질녘. 보육원 놀이터. 도연이 손주를 안고 있다. 옆에서 준호, 서아, 수진이 함께 웃고 있다. 따뜻한 봄 햇살이 5사람을 비춘다. 아기에게 속삭이며 너는 진짜 가문의 가치를 배우며 자랄 거야. 도연이 환하게 미소 짓는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 1년 후 김도연 회장은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소망보육원은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연은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진심입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김도연 회장은 66세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